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9월 11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정도 됐습니다. 9월 10일 9.11 사태 생각납니다. 2001년 9.11 사태, 세계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알카에다가 납치한 넉대의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중에 2대가 충돌해 가지고 노스타워, 사우스타워가 무너지고 약 3,000명이 죽고, 또 다른 비행기는 펜타곤에 돌격해서 거기서 또 수백 명이 죽고, 또 다른 비행기는 의회 빌딩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승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조종실로 쳐들어가서 그 조종사와 함께 그 비행기를 납치한 알카에다 지령을 받는 테러리스트와 함께 펜실베니아 주의 그 들판에 추락을 한 이 사건이 최근 한 12년의 세계사의 큰 흐름을 바꿨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알카이다 세력을 몰아내었지만은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아직도 내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 세력들이 계속 붙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간 사람들 치고 제대로 정복해서 관리한 세력이 없다고 합니다. 1979년에 브레즈네프가 명령해가지고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갔다가 그 뒤 10년 동안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울람전에서 미국이 수렁에 빠졌던 것과 똑같은 곤욕을 치르고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미국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오히려 정원군을 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이 또다시 전쟁의 포성과 화염에 휩싸이도록 한 2011년 9.11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평온합니다. 바깥에서는 비가 뿌리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굉장한 규모의 허리케인이 지금 플로리다에 상륙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몇 사람의 용감한 사람들이 눈을 붉히고 우리 안보와 치안을 지키고 있다는 덕분입니다. 특히 이 순간에도 5천만의 불침번을 자처하면서 레이더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공군 관제소, 조기경보 관제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그런 부대에 근무한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1967년, 68년, 69년, 70년입니다. 요사이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전술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공개 자료를 하나 입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국에서 전술핵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원자폭탄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 전쟁 때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원자폭탄을 써야 되지 않느냐. 트루먼 대통령이 쓸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아주 대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50년 12월 초였습니다. 그때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딸려와 가지고
원자폭탄을 한국전에 써서는 안 된다고 막 말리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당시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원자폭탄을 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군에게 압박을 가해서 휴전 협상이 급진전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전 회담이 2년 끌던 휴전 회담이 급진전된 것은 1953년 3월 초에 스탈린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이 죽자마자 그 정치국 회의에서 한국 전쟁을 조기 종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951년에 혹시 한국전에서 원자폭탄을 써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한 트루먼 대통령은 핵폭탄 9개를 B-29에 실을 수 있는 핵폭탄 9개를 오키나와에 배치했습니다. 한국에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에 언제 이 전술핵이 들어왔느냐? 그것은 1958년입니다. 8인치 박격포용 M442 포탄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정거리가 약 18km 나가는 것이고 폭발력은 12킬로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약간 작습니다. 우선 여기서 전술핵과 전략핵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략핵은 보통 한 메가톤 단위입니다. TNT로 100만 톤 되는, 이것은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주로 전선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기지, 도시, 수도를 또는 군수시설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사용하는 것,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교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전술핵입니다. 우리나라에 1958년에 처음 들어온 8인치 박격포용 M442에 이어서 어네스트 존이란 원자포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 원자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이 전술핵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어네스트 존을 막 공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약 25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그리고 그 포탄의 폭발력은 60킬로톤 정도 되는 아주 성능 좋은 원자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교전 중에 적의 사단이나 연대를 때리는 목적이었습니다. 저 도시를 때리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무기였습니다. 1958년에는 핵지뢰가 들어왔습니다. 핵지뢰를 적의 공격 루트에 깔아놓았다가 터뜨리고 방사능 오염을 시켜서 더 전진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의 폭발력이 20킬로톤 되는 핵지뢰가 들어왔습니다. 1958년엔 드디어 마타도어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장거리 한 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마타도어 미사일이 들어와서 여기에 40킬로톤짜리 전술핵을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산에도 지금도 공군기지가 있습니다만 오산에 있었던 제310 비행대대가 이 미사일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1년에 이 무기는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로 나이키 미사일이 들어왔고 1962년에는 서전트 미사일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200킬로톤이나 되는 아주 강력한 전술핵을 약 120-30km 사정거리를 두고 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 아주 소형 전술핵을 쏠 수 있는 무반동포도 들어왔습니다. 데이빗 크로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50mm에 장착하는 M454 전술핵 무기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군은 또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미국 육군, 주한미군 8군이죠.
8군이 쓰던 전술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원자포, 미사일, 공군은 B-61이라고 불리는 전술핵 폭탄을 F-4D, 즉 팬텀 비행기죠. 팬텀 비행기에 장착을 해가지고 오산, 군산, 광주에 이 비행기가 두었습니다. 특히 군산에서는 팬텀기 4대는 항상 B-61 전술 핵폭탄을 싣고 항상 24시간 대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비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냉전 상태에서는 이 핵폭탄을 운반하는 이 부대는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핵폭탄을 운반하다가 그 핵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폭발 사고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 핵폭탄을 운반하던 폭격기에 불이 난 적도 있고 바다에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진 적은 없죠. 핵폭탄이 땅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터지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핵폭탄 관련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세계 도처에 있는 전술핵을 다 철수시키는 결정을 할 무렵에 한국에는 약 160개 정도의 전술 핵폭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피크 때는 말이죠. 이 육군이 가지고 있었던 포탄, 핵지뢰 이런 걸 다 합쳐서 한때 피크 때는 약 1960년대로 추정이 됩니다만 한국에 약 950개의 다양한 전술핵 무기가 있었습니다. 떨어뜨리는 폭탄, 핵지뢰, 포탄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또는 미사일에 싣는 핵탄두로서 95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만약 재배치한다면은 현재 무슨 전술핵을 재배치하느냐? 거의 모든 전술핵 무기는 지금 폐기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유일한 게 B-61 전술 핵폭탄입니다. B-61 전술 핵폭탄. 이것은 약 500개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500개. 이것은 F-16 비행기, 우리가 가지고 있죠. F-16에 달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이게 배치된다면은 오산이나 군산에 있는 미군 F-16에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무게는 약 300kg이고, 폭발력은 150킬로톤. 쉽게 말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10배 정도 됩니다. 하나가. 이렇게 배치하면은 북한도 아마 전술핵 무기 개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를 하면은. 그리고 유럽에 5개 나라에 있는 공군기지 6개의 미군이 이 전술 핵폭탄 B-61을 160개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미사일로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싣고 가서 떨어뜨려야 되죠. 이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뭐 평양을 폭격한다든지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숨어 있는 지휘소나 지하시설을 때리는 것, 또는 소위 인민군 사령부를 때리는 것, 군단 사령부를 때리는 것,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 영변시설을 공격하는 것, 이런 아주 구체적인 타격 표적을 두고 때리게 될 것입니다. 정밀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방향으로 지금 이 핵폭탄을 개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약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정밀도를 높이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사능을 최소 유출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배를 해보면 한때 한국에 900개가 되는 전술 핵무기가 있었다. 그때도 한국은 남침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 한국에 그 많던 핵무기는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북한의 공격을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략 환경은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된다면은 반드시 한국군도 공동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미국이 빼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군도 발언권을 행사해야 김정은이가 한국을 겁내게 될 것입니다.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평양에서 휴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전술핵을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의 목에 단도를 겨누는 것입니다. 단도를 딱 겨누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술핵 폭탄을 가지고 F-16이나 F-16이 항상 넉대나 8대 정도 그 전술핵 폭탄을 싣고 비행장에서 딱 대기하는 자세를 취하는 순간 김정은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 개발한 이 무기체제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해서 무력화되었구나.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협상에 나오든지 다른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